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국가대학교 산업경영과학과의 장수영 교수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나눔과 기술에서 어떻게 적정 기술을 우리가 추구하는가 하는 그런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내용은 우리 그 설계 아카데미 부분과 경진대회인데요. 이 아카데미와 경진대회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가지 꼭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꼭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이 비디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나머지 두 꼭지는 별도의 비디오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심사 기준은 세 꼭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곡시는 두 항목으로 총 30%입니다. 여기서는 출품작의 목표가 잘 설정되어 있는가라는 측면을 평가합니다. 이 부분이 적정 기술의 적정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세 항목으로 총 30%입니다. 여기서는 출품작이 좋은 아이디어인가라는 측면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꼭지는 총 40%입니다. 여기서는 출품작의 작품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측면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꼭지는 별도의 상세 설명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그 두 꼭지는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첫 번째 꼭지를 마지막으로 다루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꼭지는 출품작의 설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통상 좋은 설계라 하면 그 설계 아이디어에 담겨 있는 이상과 그 설계의 구현 측면에서의 현실성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보통 아이디어에 담긴 이상과 현실성은 어느 정도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현실성이 없다거나 현실성을 너무 생각하다가 아이디어가 돋보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설계는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두 번째 꼭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독창적이어야 하고 이론적 혹은 기술적 논리가 정연해야 하며 효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10%입니다. 참신하다 하는 측면이 10%, 말이 되네 라는 측면이 10%, 마지막으로 효율적이네 하는 부분이 10%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실성에 해당하는 세 번째 꼭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40%로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렇게 큰 비중을 배정한 이유는 우리 경진대회에서 목표하는 바가 설계에서 끝나지 않고 현실을 바꾸는 일에 그 출품작이 쓰였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현실성이 있다는 것을 보이려면 시제품으로 구현되었는지, 그 시제품이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시제품이 필요한 만큼 생산되어 보급이 가능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생산과 보급을 맡을 비즈니스 모델도 가능할지 하는 이런 네 가지 종목을 평가하게 됩니다. 만들어 봤어? 하는 게 10%가 되겠고요. 완성도가 있게 만들어 봤어? 하는 게 10%가 되겠습니다. 만들면 팔 수 있겠어? 하는 게 10%. 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업체가 돼서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보급할 수 있겠어?가 1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적정 설계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적정이라는 말은 결국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면에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목표하는 바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설계 산출물을 사용하여 어떤 문제 상황에 처한 어느 대상의 사용자의 염두를 두는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너무 큰 목표가 설정되면 설계 목표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는 중요하며 명확한 목표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 개의 설계 결과로 환경 보호라는 커다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는 없겠습니다. 환경 보호 중에 쓰레기 문제, 쓰레기 중에 플라스틱 쓰레기, 플라스틱 중에 일회용 용기, 일회용 용기 중에 음료로 쓰는 용기, 이런 식으로 좁혀가며 명확한 목표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 문제의 어느 나라 상황, 어느 지역, 어느 계층의 사람으로 수혜 대상을 좁혀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학 설계라 하면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그 대상을 염두에 두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 우리 적정 기술의 설계는 구매력 면에서 매우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15% 점수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당성입니다. 좋은 대상을 선정하고 문제의 구체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설계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타당하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인 면을 포함하기는 하죠. 문화적인 측면과 정치, 사회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설계 결과물이 수혜자들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몽골의 유목민에게 온도를 가져가 보자 하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주 이동하는 유목민들의 생활 양식에 너무 맞지 않고 추위를 견디는 몽골 현지인들의 적응 방식과 온돌이 너무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문화적인 요인으로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봐야겠습니다. 혹은 수혜 대상자들이 이동 전화를 가지고 있지도 못한 경우에 통신을 이용한 솔루션 혹은 스마트폰의 사용 정도가 낮은 곳에 앱을 만들어 공급하려 한다면 아무리 좋은 설계를 하더라도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항상 모든 것이 열악하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은페사 같은 경우는 디지털 화폐인데요. 비록 후진국인 케냐에서도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비록 문맹인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간단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 2G 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G 폰은 아주 느린 폰이지만 텍스트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큰 효과를 냈었죠. 은페사는 케냐의 아주 커다란 그런 경제를 맡은 그런 것으로 자라났게 됐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옳다 할 수는 없으니 목표의 타당성 평가는 현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어느 정도 수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타당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평가 기준에 있어야 하기에 이 부분에 15%를 배정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평가 기준을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두 세 꼭지에 9개의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 꼭지로 묶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평가받게 되는지가 조금 더 선명해지리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아이디어와 현실성 부분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경진대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대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파이팅!